자, 저희가 오늘은 간단한 합성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미지 두 개를 불러오셔야 되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열기라고 보이시죠? 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사진을 이제 열어올 수 있게 창이 뜨는데요.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아마 실전 포토샵 폴더들을 옮겨드렸을 거예요. 따라서 바탕화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를 따닥 해서 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져올 사진은 요 코치 비주랑 코치입니다. 일단 요 코치 비주라는 배경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치라는 배경 요 그림도 같이 가져올 거니까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두 개의 사진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열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포토샵 창이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코치bg.jpg와 코치.png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열려져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포토샵의 구성 요소를 가볍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메뉴를 표시하는 줄, 즉 메뉴 표시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일 메뉴, 편집 메뉴, 이미지 메뉴, 레이어 메뉴 해서 각각의 메뉴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메뉴 표시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옵션 바라고 하는데요. 옆에 왼쪽에 보시면 도구들이 모여 있는 상자 보이시죠? 이 도구 상자 툴박스에서 어떤 도구, 어떤 그 명령을 선택을 하셨을 때 그 선택한 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옵션을 설정하는 바가 옵션 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구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옵션 바의 모양이 다르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도큐먼트, 간단히 말하면 작업창이에요. 이 작업창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위쪽에 보니까 코치 비지랑 코치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보이죠? 자, 여기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건 조금 더 하얀 색깔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 제 화면에 떠 있는 거는 coachbg.jpg 파일이 화면에 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 두 그림 중에선 앞쪽에 활성화되어져 있는 그림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100%라는 건 뭐냐면 화면에 모두 보이는, 그러니까는 원래 사이즈대로 보이는 그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RGB는 빛의 삼원색, 저번에 제가 사전평가 때 간단히 설명드렸던 그런 컬러 모드죠. 자, 옆에 코치.png라는 탭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쇼파 그림이 보일 거예요. 자, 이 그림은 pn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확장자가 png인 거는 지금처럼 배경이 없는 투명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었죠. 포토샵에서는 투명하다라는 게 이렇게 체스판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게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의 경우는 배경이 없이 이 쇼파 그림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현재는 100%의 화면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크기대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상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아마 키셨을 때 100%거나 아니면 다른 그 비율로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으시고요. 일단은 요게 이제 현재는 원래 사이즈대로 보이고 있는 상태다. 100%라는 게 현재 사이즈대로 보이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옆쪽에 보시면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요. 패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레이어 패널, 뭐 채널, 뭐 패스 다양한 어떤 그런 명령들을 여기서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보시게 될 거는 바로 레이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레이어 패널에 지금 현재는 요 코치.png는 레이어 0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가 지금 들어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코치 비주얼로 가서 보면은 배경이라고 적혀 있는 레이어가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 JPG 파일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은 레이어의 끝에 이렇게 자물쇠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JPG는 배경이 항상 깔려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 파일 확장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제가 포토샵에 대해서 구성 요소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합성해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위쪽에 보시면 코치.png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의 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당겨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탭이 뜯어져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이제 이 그림으로 옮길 거예요. 이동을 하실 때 활용하는 툴은 툴박스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이동 도구라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동 도구를 한번 클릭할게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네 방향 화살표 모양으로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이동 도구를 눌러주시고, 그러고 요 쇼파 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삼각형의 네 방향 화살표 모양이 떠 있을 거예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다가 이렇게 옆으로 옮겨 보시면 이렇게 흰색 화살표의 플러스 표시의 모양으로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이때 마우스를 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쇼파가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코치.png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옆에 X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합성 사진이 완성이 됐네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쇼파 그림을 옮겨 놓은 상태는 하나의 사진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요 파란색 배경 위에 지금 쇼파 레이어를 하나 얹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 툴로 언제든 이렇게 쇼파의 위치를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지금 레이어라는 패널을 보면은 여기 레이어 부분에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있고 그 위쪽에 레이어 1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라는 단위로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소파를 가져오긴 가져왔는데요. 이 소파가 너무 큰 거예요. 옆에 보면은 여기 나무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보다 더 큰 것 같죠. 그래서 이 소파의 크기를 한번 줄여 볼게요. 자, 단축키를 조금 활용을 할 건데요.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T 눌러볼까요? 컨트롤 T는 프리트랜스폼, 즉 자유변형 툴이라고 해요. 혹시 컨트롤 T가 기억이 안 나실 때는 편집해 보시면 자유변형이라는 메뉴가 있기는 합니다. 한데 요거를 매번 이렇게 들어가서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몇몇 가지 단축키들은 익혀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자유변형.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은 이렇게 가장자리에 네모난 박스들이 생길 거예요. 이 박스는 크기 조절 상자라고 불러요. 자, 요 박스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화면에서 좀 작아가지고 이게 불편하실 것 같은데, 자, 이 상태로 Shift를 누르시면서 줄여주시면 이렇게 우리 소파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줄이거나 키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조절했을 때는 이렇게 길쭉해지거나 넙죽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 비율대로 크기를 조절하고자 할 때는
Shift를 누르시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컨트롤 T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T 크기 조절. 아까 요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해 보았는데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빼보면 이번엔 두 방향 화살표긴 한데 꺾여져 있는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회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우스를 끌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런 조그만 표시가 있죠. 여기가 이제 중심축이 되겠고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이때 Shift를 누르면서 회전하면은 15도 간격으로 회전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딱 내가 0도를 맞추기가 힘들다 이럴 때가 있죠. 이때는 여기 위쪽에 옵션 바에 0이라고 적어서 0도로 각도를 맞추셔도 돼요. 이 옵션 바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여기서 회전을 하는 각도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을 각각 입력을 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조절할 때 마우스로 딱 조절이 힘들다 라고 한다면 위쪽에서 수치를 입력해서 조절하셔도 되세요. 자, 어쨌든 한번 회전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중간에 보이는 요 점 있죠? 이 점을 위치를 이동을 해 놓은 채로 다시 한번 회전도 해보세요. 자, 이 점이 이제 중심축이라는 거 확인이 됐을까요? 그래서 내가 회전을 할 때 이 중심축을 어디다가 놓고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모양이 다르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조절해서 한번 회전을 해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회전을 더 정확하게 시켜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중심축은 가운데다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회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소파를 회전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아까처럼 회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시계 방향으로 90도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해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로 뒤집기는 요 좌우를 뒤집어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가로로 뒤집기 하면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고요. 세로로 뒤집기 하면 상하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 좌우로도 한번 살짝 뒤집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마음에 들게 설정이 됐다면 엔터를 쳐서 적용까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합성을 해놓으니까 벽이 너무 심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벽에다가도 한번 브로마이드를 한번 걸어볼까 하는데요. 파일에 열기를 다시 눌러볼게요. 여기 라네즈라고 적혀있는 이 광고 포스터를 가져와 볼까요?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은 아까처럼 탭이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라네즈가 열렸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 코치비주에 있다가 뜯어서 옮길 거기 때문에 요 라네즈.jpg 파일도 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뜯어낼게요. 만약에 몽땅 가져온다면 아까 전처럼 이동 도구로 끌고 오면 되겠지만 굳이 이 부분이 필요 없고 저는 여기 있는 연예인 사진 부분만 잘라서 가져오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사각형 요 점선 모양으로 돼 있는 툴이 보이세요?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라고 이렇게 뜨네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자, 우리가 사각형만큼의 영역을 선택해서 가져와야 될 때 바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연예인 사진 부분을 가져올 거니까 연예인 사진의 왼쪽 상단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대각선으로 끌어주세요. 어디까지? 내가 가져올 때까지.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잡혀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선택한 영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해서 갖고 와야 되죠. 따라서 다시 이 첫 번째 이동 도구를 선택해 볼게요. 클릭. 그리고 아까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아놓은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가위 모양이 따라다닐 거예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다가 아까 전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잘려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돼서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못 보셨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선택 영역 있는 부분에 이동 툴로 마우스를 안쪽에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다가 아까 요 그림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흰색 화살표에 플러스 표시가 뜨죠. 이때 놓으면 돼요. 그러고 얘는 이제 일 끝났으면은 X. 그러고 이렇게 배치하시고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 컨트롤 T로 아까 전에 우리 크기 조절하는 거 했죠? 적당하게 조절해서 놓고 엔터. 내가 요거를 가져오긴 했는데 요 밑에가 조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그림, 즉 해당 레이어가 일단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선택되어 있죠. 이때 아까 선택했었던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다시 한 번만 고를게요. 그리고 지금 뭔가 필요 없이 더 가져와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 조금 더 여백을 가져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밑에를 좀 더 가져오신 분도 있을 건데 필요 없는 부분이 좀 넉넉하게 포함되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선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자, 지워졌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점선을 없애야 되니까 요거는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은 선택 영역을 해제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다시 파일에 열기를 해서 라네즈 파일을 가지고 올게요. 자,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옵션 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옵션 바라는 거는 우리가 요 사각형 선택 툴을 눌렀을 때 이 선택 툴에서 세부적인 옵션을 설정하는 바가 옵션 바라고 합니다. 이때 요 첫 번째 있는 요 부분은 새 선택 영역이라고 이렇게 뜨죠.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고 사각형 선택을 한번 해볼 건데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 보시면은 선택 영역이 아까와 동일하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 첫 번째 있는 새 선택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고 다른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원래 있던 선택 영역이 풀리면서 새롭게 선택 영역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선택 영역이라고 해요. 자, 새 선택 영역 상태에서는 선택 영역 안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지금 세모 모양의 보면은 이렇게 점선 같은 사각형 모양이 뜨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선택 영역을 이동해서 움직여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쪽에 있는 첫 번째 새 선택 영역에서는 영역을 잡아서 선택을 하고 다른 영역을 잡으면 새롭게 선택력이 잡힌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잡아놓은 선택 영역을 끌어서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새 선택 영역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요 옵션 바 모양은 사각형 두 개가 겹쳐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선택 영역 더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역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영역을 추가로 더 잡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선택 영역 더하기로 내가 더 잡아야 되는 영역을 추가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더 포함해서 선택이 가능하겠죠? 이번엔 세 번째 있는 요 버튼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엔 사각형이 앞에 있는 사각형만큼이 빠진 모양으로 돼 있죠. 요게 선택 영역 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선택 영역을 너무 많이 잡았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요 부분을 내가 선택해서 빼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 영역 빼기로 영역을 잡아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빼주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있는 요 버튼은 선택 영역과 교차라고 뜨죠. 요거는 뭐냐면 선택 영역을 잡은 부분과 새롭게 선택역을 잡는 부분에 교차가 되는, 같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없애는 게 바로 선택 영역과 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이렇게 선택의 경우 내가 원하는 영역을 딱 정확하게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선택 영역을 더해서 영역을 잡을 수도 있고요. 선택 영역을 빼기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주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일부분만 딱 잡아야 되는 경우는 선택 영역과 교차를 이용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첫 번째 있는 요 세 선택 영역에서 영역을 잡았을 때 매번 여기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시다면 Shift를 누르고 있으면 플러스가 뜹니다. 이때 선택 영역을 잡으면 선택역 더하기가 되고요. 다시 떼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Alt는 빼기예요. 그래서 Alt를 누르면서 보면은 선택역 빼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까 선택역 겹쳐진 부분만 남기겠다. 이거는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시면 선택역 교차가 돼요. 그래서 끌어서 이렇게 잡으면 선택역 교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요 기능 키들을 조금 더 알려드린 이유는요. 지금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조금 아는 분도 있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활용을 하실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선택 영역을 잡을 때 Shift와 Alt의 기능을 좀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좀 보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잘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여기 눌러서 바로 설정하시면 되니까 뭐 굳이 뭐 내가 Alt나 Shift 이런 기능 키들을 다 익히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버튼 눌러서 바로 진행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이 옵션 바의 이 네 가지 버튼들을 좀 소개하고자 잠시 라네즈를 다시 열었었고요. 창은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X 눌러서 닫을게요. 저장은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니오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 선택 툴을 보였으니까 원형 선택 툴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파일의 열기로 갈게요. 이번에는 초콜릿이라고 되어 있는 요 예제 파일을 열어와 주세요. 그리고 요 초콜릿도 우리가 요 동그란 초콜릿을 잘라다가 아까 예제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요 chocolate.jpg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끌어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요 선택을 할 때 동그란 원형 선택을 잡고자 할 때는 이동 툴 바로 밑에 있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꾹 눌러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여기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영역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동그라미가 사각형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사각형 왼쪽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원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잡힐 거예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제가 한 번씩 일단 체크를 해보고 선택 영역을 좀 수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원형 선택한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선택 영역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전처럼 사각형 상자들이 생겼죠. 여기서 끌어서 선택 영역을 다시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정확하게 원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마음에 들게 선택이 됐다면 엔터 쳐서 적용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거 가져오려면 어디로 간다고요? 이동 툴.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원을 끌어가지고 가져오시면 돼요. 요것도 사실 단축키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툴을 다루고 있더라도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이동 툴이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다가 가져오셔도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다가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컨트롤 떼면은 다시 원래 툴로 돌아가니까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초보 포토샵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동 툴로 설명을 드리고는 있어요. 네,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은 컨트롤 눌러서 끌고 가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 이렇게 두 가지 선택 툴을 확인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꼭 우리가 옮기는 게 사각형 모양이거나 원형 모양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툴을 조금 익혀보도록 할게요. 타일에 열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택해 올 거는 여기 캔들을 가져올까요? 캔들 하고 열기 누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도 여기 꼬치로 가져올 거라서 일단 뜯어서 이렇게 꺼내 놓고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조약돌 모양의 초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 초를 가져오려고 보니까 얘가 동그랗지도 않고 네모나지도 않아요. 이럴 때 어떤 툴로 선택하느냐 요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보시면 올가미 도구라는 게 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시면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올가미 도구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올가미 도구는 마우스로 끌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손 드로잉을 좀 잘하시는 분은 이쁘게 따겠지만은 사실 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냥 끌는 대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툴이고요. 이동은 우리 이동 툴 눌러서 끌어서 가져오시면 되죠. 또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컨트롤 눌러서 끌고 오셔도 되고요. 자, 올가미 툴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자, 일단은 네모나치도 동그랗지도 않은 도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되게 좀 유용하게 쓰기는 할 텐데 문제가 깔끔하게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요렇게는 사실 잘 안 쓰고 올가미 도구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 툴을 보조하는 역할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캔들은 지금 이렇게 배경이 좀 많이 가지고 와져 있기 때문에 이따가는 제거를 할 거예요. 일단 여기 올가미 툴로 잘 가져왔는지 제가 한 번씩 본 후에 제거 바로 해볼게요.
요 가져온 모양이 이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다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동 툴로 이 올가미 도구로 가져왔던 캔들을 클릭해 주시면 그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됐을 거예요. 자, 이때 딜리트 한번 눌러서 제거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 레이어가 제거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캔들을 따오고 싶은데 아까처럼 엉성하게 따오고 싶진 않고 요 모양을 그대로 좀 정밀하게 따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땐 어떤 툴을 쓰면 좀 좋을까요? 자, 일단 그런 거는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자석 올가미 툴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석 올가미 툴은요, 주변의 경계선을 따라서 선택하는 툴이 자석 올가미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석 올가미 툴을 잠시 골라주세요. 자, 일단 옵션에서는 빈도수라는 게 보이실 건데 이 빈도수는 저희 일단 100으로 놓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요 가장자리 있죠? 요 가장자리를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는 풀게요. 컨트롤 D. 가장자리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요. 왜 우리 자석 같은 경우 철에 들러붙듯이 이 자석 올가미 툴은 경계선과 경계선에 들러붙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의 어느 지점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냥 마우스를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마우스 누르면서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요 지금 캔들 모양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끌어서 잡아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정점이 잡혀요. 만약에 잘못 잡혔다. 이때는 딜리트를 눌러서 풀어주시면서 다시 원래 정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점 끝점이 맞닿을 때는 여기 동그란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때 클릭하시면 선택력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캔들로 선택한 부분을 끌고 이렇게 옮기시면은 아주 쉽게 캔들이 가져와졌죠? 자, 요거를 이제 크기를 조절한다 라고 한다면 컨트롤 T 해서 쉬프트 누르시면서 가장자리에서 원하시는 만큼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엔터. 자, 크기 조절해 보셨다면 이번에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파일의 열기 눌러볼게요.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팔찌를 선택하시고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처럼 우리가 코치 비주에 끌고 올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뜯어낼게요. 자, 이번에 가져온 요 팔찌 그림에서는 여기 있는 로고를 좀 가져오고 싶어요. 지금 이 로고가 육각형 모양으로 잘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져오려고 한다면 요 가장자리에 여기 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자석 올가미 툴로 따올 수가 없어요. 만약 이걸 딴다라고 한다면 엉뚱한 선을 이렇게 계속 얘가 참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올가미 툴 중에 자석 올가미 툴은 가장자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따오는 거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경계선이 뚜렷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을 땐 사실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을 따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진 도형을 선택할 때 보다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툴로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아까 이 자석 올가미 도구를 다시 쭉 눌러보시면 다각형 올가미 도구라는 게 나와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꼭지점부터 클릭, 두 번째 꼭지점 클릭, 세 번째 꼭지점 클릭해서 각각 꼭지점을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잘못 찍은 부분이 있다면 딜리트를 눌러서 풀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풀고 선택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점 끝점 맞다 할 때 동그라미 뜨죠?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동 툴로 아까 전과 같이 끌고 오면은 완성. 크기 조절은 컨트롤 T.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맞춰서 배치해 보세요. 만약에 이 배지를 선택하실 때 지금 우리가 대충 선택을 했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선택하고 싶으신 경우는 확대를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그림을 내가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툴박스에서는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축소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는 돋보기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서 확대하거나 반대로 끌어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돋보기를 매번 누르기 싫어서 다른 걸 활용하는데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플러스가 확대예요.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를 뜻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확대해 놓고 내가 따올 대상이 화면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손바닥 툴은 이동을 뜻해요.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때 손바닥 툴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매번 여기서 누르려니까 불편하니까 저는 스페이스바를 활용하고 있어요. 스페이스바는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때 활용하시는 툴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놓고 따게 된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밀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내가 잘 보이는 정도로 확대해서 따시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러고 이동 툴로 끌고 오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 툴 같은 경우 이동 툴을 눌러서 끌고 오시면 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은 컨트롤만 눌러도 다른 툴 상태에서는 이동 툴이 되기 때문에 끌어다가 옮겨 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툴은 원형 툴과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그리고 올가미 툴, 다각형 올가미 툴, 자석 올가미 툴까지를 배웠어요. 이제 선택 툴 두 가지만 더 배워놓고 복사하는 거, 이런 것들과 레이어 위치 바꾸는 거, 그거까지만 설명하면 오늘의 예제가 끝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잠깐 받고요. 질문이 없다면 자동 선택 도구와 빠른 선택 도구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파일의 열기 누르시고요. 예제에서는 저희 V Other 2라고 적혀 있는 이 피망 그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마찬가지로 여기 V Other 2라는 이름 탭을 뜯어서 이렇게 꺼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좀 전까지 선택했을 때는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선택하는 도구를 배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대는 올가미 도구나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와 같이 내가 원하는 영역을 직접 잡아서 선택하는 그런 툴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있는 이 부분은 색깔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빠른 선택 도구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빠른 선택 도구로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혹시 보이세요? 이게 브러쉬 크기예요. 이 브러쉬 크기는 여기 옵션 바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물론 브러쉬의 사이즈를 직접 조절하실 때는 왼쪽 대괄호나 오른쪽 대괄호로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브러쉬가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 선택을 하실 때는 요 안쪽에서 끌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요 자동 우리가 빠른 선택 도구를 영어로는 퀵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르게 진짜 선택하는 툴이에요. 요 경계선 라인을 얘가 포토샵이 알아서 인지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그 대신에 굉장히 정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선택할 때는 활용하기가 편한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동할 때는 이동 툴로 끌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럼 피망을 간단하게 따서 선택해 왔네요. 자, 그러면 피망을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적당하게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자, 피망 하나 가져왔는데요. 내가 피망이 하나 또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피망을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동 툴에서는 Alt를 누르고 있으면 두 방향 화살표가 겹쳐진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이때 끌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피망을 복사해서 두시는 게 가능해요. 물론 너무 똑같은 방향이면 어색할 테니 컨트롤 T로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서 뭐 위치를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해 주시면 어색한 걸 좀 피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번에는요. 파일에 열기 클럭이라는 예제를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지금 자명종 시계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 시계가 지금 안에 색깔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툴이 자석 올가미 툴이나 좀 전에 배웠던 빠른 선택 툴로 선택을 하려니까는 요 선이 너무 얇아서 선택이 조금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선택을 하기 쉬운 방법은 색깔로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배경 부분이 보면 흰색이죠. 그래서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을 찍어 볼게요. 클릭. 그리고 선택 영역 더하기를 눌러서 또 흰색인데 선택이 안 된 부분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마저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허용치라는 값이 있는데 아마 기본값은 32로 돼 있을 거예요. 요 허용치 값이 높을수록 더 비슷한 다양한 색깔을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허용치 값이 낮을수록 딱 내가 선택한 색깔과 비슷한 색깔만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가장자리에 있는 흰색 영역들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이제 시계 부분을 제외한 배경 부분을 모두 선택했어요. 그쵸? 이거를 선택해 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축키 외우시면 편한데 지금은 이걸로 할게요. 선택의 반전을 누르면 우리가 실제 가져와야 되는 건 시계의 배경이 아니라 시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계 배경을 선택했던 걸 반전해주면 시계 부분만 선택이 다시 돼요. 그러면 이동 툴로 옮기면 짠! 시계만 예쁘게 가져와졌죠? 이제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하시면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놓을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엔터.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내가 얘랑 순서를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제가 선택한 시계는 레이어 9번이고 요 뒤에 있는 쿠키는 레이어 4번이에요. 그러면 요 레이어 9번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레이어 4번을 앞쪽으로 꺼내고 싶다면 레이어 4를 끌어다가 레이어 9번 앞쪽으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캔들을 시계보다 앞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캔들이 지금 레이어 5죠. 얘를 끌어다가 아까 전에 시계 레이어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